자, 수능통과 1대배 확통 확률의 계산 파트 해보죠. 원래는 이 확률의 계산은 1대백 수업에서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 확률의 계산 파트에서는 준킬러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나오면 다 비킬러가 나오고, 우리가 생각하는 준킬러는 확률의 정의 쪽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한번 점검하자.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또 그렇다고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빠르게 좀 한번 쭉 보자는 차원이고, 그래도 좀 쌤이 괜찮은 문제를 섞어서 배치를 하려고 했는데 중간중간 좋은 문제도 있기는 해. 그래서 최대한 좀 여러분도 공부할 소재가 있게 좀 정리해 봤으니까 자, 한 문제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확률의 계산은 크게 조건부 확률하고 그 다음에 독립시행의 확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고, 물론 이제 조건부 확률을 쌤은 표를 작성해서 푸는 문제하고 사건의 진행 상황을 보고서 풀게 되는 이 사건 진행형과 표 작성형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뉘고, 물론 조건부 확률에서 그래도 어려운 문제를 한 문제 출제하겠다라고 출제자가 마음을 먹으시면 이제 요걸 내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요거에 관련된 문제를 그래도 좀 더 비중 있게 좀 다뤄보고, 우리가 이제 다음 과정인 약점 통달을 들어가게 되면 사건 진행형 문제만 몇 개로 공부하고 나머지는 크게 공부하진 않을 겁니다. 자, 이런 얘기. 근데 이제 조건부 확률이나 독립시행이 왜 문제가 쉽냐면, 조건부 확률도 독립시행도 문제를 읽자마자 너무 그 내용인지를 눈치를 챈다 이거죠.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조건부 확률은 표현 자체가 뭐다? 뭐뭐일 때, 그치?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을 구하죠. 이런 표현이 있고, 독립시행은 어떻게 눈치를 챈다 그래서? 독립시행 확률은 시행 횟수로 눈치채는 거지. 시행 횟수 자체가 많은 거지. 주사위를 던져도 막 5번, 6번 이렇게 많이 던지는 이런 횟수가 많은 걸 보고 우리가 독립시행을 눈치를 챈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되고, 우리가 조건부 확률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풀자 그랬었고? 반드시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반드시 이쪽에 주인공 그리고 이쪽에 조건, 이렇게 말로 좀 써주라 그랬지. 그래야 실수를 안, 그러니까 실수를 해서 틀린 것만 방지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밑에다 조건을 써주는 거고, 주인공인데 조건을 만족하게, 이렇게. 그래서 요걸 써버릇 해야 돼요. 왜냐면 쟤를 안 써버릇하고 풀면은 나중에 내가 왜 이렇게 풀었지? 이런 일이 꼭 생겨.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미친 짓을 한다고, 이게. 근데 수능날 혹시 그 짓을 하면 1년을 또 공부해야 되니까 안전하게 공부를 하는 게 좋아. 알겠죠? 그 다음에 독립시행은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자고 했다? 해당 확률을 먼저 구하고, 그죠? 옆에다 뭘 곱한다? 경우의 수를 곱해주는 거죠. 요걸 잊지 말라고 했었죠. 요거를 꼭 굳이 독립시행을 NCR 곱하기 P의 R제곱 1-P의 N-R제곱으로만 외워서 할 필요 없다. 그죠? 요 뒤에 있는 요 녀석이 단순 해당 확률이라고 본다면 이 앞에 곱해져 있는 이 NCR이 바로 경우의 수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경우의 수 구하는 방법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데 저걸 NCR만 가지고 하겠어, 그지? 다양하게 섞어서 해도 상관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야. 요 정도가 개념이었어, 우리가 공부한. 그리고 실제 기출문제도 이 개념을 벗어나는 문제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냥 풀어주기만 하면 된다. 먼저 문제를 풀어왔을 테니까 쌤이랑 같이 한 문제씩 확인해 보도록 하자. 자, 1번 문제부터 볼게. 어느 도서관 이용자 300명을 대상으로 각 연령대별 성명 어쩌고 쭉 있다. 문제 바로 가진다. 이 도서관 이용자 300명 중에서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12%? 그럼 30대는 몇 명이란 얘기야? 300명의 12%니까 36명이란 얘기죠?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300명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남성일 때 끊어주고, 20대1 확률에 동그라미 치고. 결국 이 문제는 나한테 원하는 건 이거네.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20대1 확률이야. 20대1 확률. 근데 조건이 남성인 거지. 이렇게 만들어주라고 했다고. 두 번째는 여성일 때 30대1 확률. 그러니까 확률이야. 그러니까 30대1 확률을 구하는 게 내 목적이고, 조건이 여성일 때.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빨리 바꿔놓기만 하면 돼. 자, 얘는 남성분의
20대인 남성. 자, 그리고 이 녀석은 여성분의 30대인 여성.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숫자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녀석이 서로 같다고 했는데, 남자 총 몇 명이에요? 남성이 총 200명이고, 그죠? 그 다음에 20대 남성. 20대 남성은 A명이네, A명. 여기가 A고. 그 다음에 여성은 총 100명. 그 다음에 30대 여성은 B명이네, B명. 이렇게. 그래서 이 두 녀석이 같다. 그리고 요식과 요식을 연립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계산했죠. 정답은 72.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 다들 잘 맞췄죠? 자, 넘어갑시다. 자, 이제 2번 문제에서는 선생님이 설명할 게 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여기다 정리해볼까? 표를 만들어서 푸는 이 조건방열 문제가 나올 때 얘를 어떻게 눈치를 채냐면, 문제를 읽었는데 이게 꼭 확률 문제가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제시문을 읽었는데 그 제시문이, 봐봐, 이 전체 인원 있지? 이 전체 인원을 두 개의 기준으로 분류를 해놓는 뉘앙스의 자료가 나오면 우린 이걸 조건방열 표 작성형으로 딱 인지하고 바로 표를 그린다. 이를테면 전체 학생을 남학생과 여학생, 안경을 쓴 학생과 안경을 안 쓴 학생, 이렇게 똑같은 전체를 두 개의 기준으로 분류하는 이런 느낌이지, 그치? 이런 느낌이 나오면 이제 표 작성형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 문제는 자칫 잘못 풀면 표가 이상하게 만들어져.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점심, 저녁, 찬성, 반대, 이렇게 해서 표를 만들면 전체 인원이 400명이 돼요. 그치? 전체 인원은 분명히 200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잘못 만들어진 표 작성이야. 그래서 2번 문제는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낸 거예요. 선생님 문제를 집어넣은 거야. 여기서 잘못된 표 작성형이에요. 그래서 얘는 올바르게 표를 만들려면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얘를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 전체 인원을 첫 번째 기준이 뭐였냐면, 점심 급식비 인상에 찬성하냐 반대하냐가 전체 인원으로 분류한 거였어. 그러니까 분류를 굳이 하려면 이렇게 했어야지. 점심 인상에 찬성, 점심 인상에 반대, 이렇게 나눴어야지. 그리고 또 하나의 분류 기준이 저녁이었으니까 저녁 인상에 찬성, 저녁 인상에 반대, 이렇게 했어야 이게 전체 인원수 200명이 변하지 않지. 그런데 엄청나게 많더라. 저 위에 이것처럼 표 작성한 애들이 엄청나게 많더라, 이거야. 그리고 틀린 애들도 생각보다 많더라. 근데 이런 거 틀리면 1년 더 해야 된다. 그렇죠? 끔찍하다. 1년 더 해야 되나, 끔찍하다. 그래도 뭐 3년씩 더 한 애들도 있는데. 있을라나? 우리 동영상 듣는 사람 중에.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알겠죠? 근데 3번 넘게는 하지 마세요. 알겠죠? 3번 넘게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고3 때 수능을 보잖아?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요새는 인강도 많고 그래가지고, 물론 예전에 뭐 인강이 없었나? 인강이 많아도 예전 애들보다 요즘 고3들이 수학 실력이라고 말하지 않았어? 수능 실력이 떨어져. 왜 현격히 떨어지냐면 다 수시만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서 잘 못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고3 때 수능을 볼 때는 사실 잘 모르고 시험 봐. 우리는 수능 분석을 하니까, 본 수업에서 하니까 그런데, 보통 그냥 EBS나 풀고 뭐 자이스토리나 사서 좀 풀고 이런 사람들은 기출문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패턴이 있고 뭘 원하는 거고 이런 잘 모른다고. 그냥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푼다고. 그냥 수학 공부는 뭐 똑같지, 뭐 수학 공부 하다 보면 문제 푸는 거지. 이렇게 그냥 공부하다가 망하죠. 그리고 재수를 해. 재수를 하면서 이제 알게 돼요.
왜냐면 재수를 하면서는 오직 수능 공부만 하니까 수능 인강도 좀 들어보고 학원도 다녀보고 이러다 보면 난 고3 때 공부를 한 게 아니구나 이게 이런 느낌을 갖게 된다고. 그리고 또 망하게 된다고. 이게 왜 망하게 되냐면 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 알면 연습을 해야 되잖아. 근데 연습을 안 해요. 그냥 알면 맞출 수 있을 줄 알고. 그리고 나서 삼수를 한다고 그렇게. 삼수를 하면 이제 얼추 알고 점수도 얼추 실력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연습만 하면 된다. 훈련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만약에 삼수를 해도 실패를 하잖아. 그럼 사실 이 구조상으로는 실패할 수가 없어. 고3 때는 경험, 그 다음에 재수하면서는 그러니까 알게 되는 거, 그리고 삼수하면서는 훈련. 이러면 못할 수가 없거든 사실. 못할 수가 없거든. 근데 이렇게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고집이 센 사람들이야. 근데 되게 많아. 학생들 중에 고집이 더럽게 세. 알려줘도 지 맘대로 풀어요. 그리고 그런 학생들의 유일한 질문의 공통점은 왜 이렇게 하면 안 돼요야. 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물어봐. 그럼 사실 쌤 화내고 싶거든? 아니 그래서 삼수 하잖아 이 새끼야. 네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니까 삼수를 하잖아. 일단 대학을 가라니까? 네 풀이가 왜 잘못됐는지, 왜 이렇게 풀면 안 되는지가 궁금하면 수학과를 가라니까? 그리고 거기 가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하니까 일단 대학을 가라고. 이 삼수생아 내가 막 뭐라고 해. 근데도 고집을 부려.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얘들아, 이 수능 시험은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맞췄어도 시간이 오래 걸리면 틀린 거야. 그게 수능이야. 그게 우리가 치르는 입시란 말이야. 그죠? 평가원이 최대한 원하는 대로, 최대한 짧은 풀이로, 최대한 효과적으로 풀어야 된다. 알겠죠? 안 된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시행착오를 겪는 것 자체가 뒤에 있는 문제 한 문제를 못 풀게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배울 때 똑바로 배워야 된다는 거야. 그냥 공부의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전체 인원수가 400명이네. 잘못됐어. 고쳐야지. 이걸 고칠 시간이 있지. 공부할 때는. 시험 보는데 고칠 시간이 어딨어. 시험 보면 한 번에 딱 가야 되는데. 알겠어? 네,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이렇게 표만 만들었으면은 뭐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죠. 점심 급식비 인상에 찬성하는 애가 102명이래. 그러니까 여기가 102명이라는 얘기지, 이렇게. 그리고 반대하는 학생이 98명. 당연하지. 그래야 200명이 될 테니. 그리고 저녁 인상에 찬성하는 게 A. 여기가 A. 당연히 여기는 200-A. 그치? 200명 돼야 되니까. 그리고 200명의 학생 중에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점심 급식비 인상에 반대한 학생일 때, 그러니까 점심에 반대한 학생일 때, 98명일 때, 그 중에 저녁 급식비 인상에도 반대했을 확률. 요거네, 요거. 여기, 그지? 여기. 그래서 결국 문제가 알려준 건 98분의, 자, 요거 우리 A라고 할까, 이렇게? A를 했더니 이 확률이 얼마다? 49분의 23이다 해서 이제 A 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 값이 나오는 순간 짜라락 다 나오는 거지 뭐. 그죠? 그리고 나머지 해결하시면 된다. 요거 구하는 문제였네. 자, 정답은 97입니다. 97. 자, 잘 맞췄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자, 표 작성형 타입 1에서 3번 문제는 그러면은 쌤이 또 왜 낸 거냐? 얘도 또 이유가 있지. 자, 문제를 읽으면서 느낌이 왔나, 이것도? 이거 사관생도 문제니까 사관학교 문제였겠지? 사관학교 기출문제입니다. 사관학교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유럽, 미국, 아시아 지역을 해서 이렇게 비율을 나눠놓고 그 녀석들이 변경을 했냐 안 했냐로 또 나눠놓고 있지. 이거는 전체 인원을 어떤 두 가지의 기준으로 나눈 게 아니죠.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 방률에 나오는 표 작성형이 아니야.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닌 거고, 얘는 그냥 분류 문제인 거야. 분류 문제. 전체 인원수가 있어. 전체 인원수 가르쳐주지 않았어. 당연히 가르쳐주지 않았겠지. 왜? 가르쳐주면 퍼센트를 줄 리가 없잖아. 그럼 너무 쉬운데 문제야, 그치?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유럽이랑 미국이랑 아시아. 안 돼. 여행 가면 안 돼. 큰일 나. 여행 가면 다 죽는 거예요. 알겠어?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네, 조선 팔도를 여행하십시오. 그치? 어디 나가지 마시고. 자, 여기 30%, 여기 50%, 여기 20%라고 했는데, 이거 그냥 퍼센트가 나오잖아? 얘들아? 이게 팁이에요, 팁. 퍼센트가 나오면 이거 그냥 실제 수라고 생각하세요. 실수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지? 그러니까 30%, 50%, 20%라고 하지 말고 그냥 30명, 50명, 20명이라고 해도 돼. 굳이 전체 인원이 없으면. 알겠죠? 자, 그런데 유럽을 희망했던 생도의 15%가 변경.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변경을 했냐 안 했냐. 여기서 다시 변경을 했냐 안 했냐. 여기서 다시 변경을 했냐 안 했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6개로 이렇게 분류해 놓으란 얘기였던 거지. 그러니까 유럽은 30명 중에 15%가 변경을 했으니까 몇 명이에요? 15%면 4.5명인가? 4.5명? 그러니까 4명하고 한 상반신 정도? 여행 가면 다 죽는 거예요? 알았지? 다 죽는 거야. 반토막 났어, 지금. 자, 여기는 25.5명. 자, 미국도 죽나 볼까요? 5% 죽네요. 2.5명. 2명하고 하반신. 그죠? 여기는 50명이니까 47.5명. 이렇게. 아시아는 30, 역시 아시아 안전합니다. 14명, 6명. 이렇게. 잠깐만. 14명? 14명? 어떻게 14명이야? 7명이지. 미쳤어. 7명. 7명, 여기가 13명. 이렇게. 이렇게 됐다, 그치? 자, 문제에서 뭘 하라 그랬어? 여행지를 변경한 생도 중에서 한 명을 택할 때 그 생도가 최초의 미국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쓰면 미국일 확률 구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조건이 뭐였냐면은 변경을 한 애들이었다 이거지.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 값을 구할 때도 변경을 한 거분에 변경을 한 거면 요거 더해서 쓰면 되겠지. 그죠? 요거 분해. 그 중에 미국이었던 거 요거 2.5를 분자 자리에다 써주면 된다. 그지? 그래서 여기 4.5, 2.5, 그다음에 7 분해 2.5 적어주면 된다 이거지. 되겠죠? 이렇게 조건방을 푸는 거지. 정답은 33 이렇게 구하면 된다 이거지. 다들 맞췄죠? 자, 넘어갑시다. 자, 이렇게 해서 조건방률의 표 작성형에 대한 얘기 해봤고, 자, 이제 사건 진행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조건방률 두 번째 사건 진행형 4번부터 또 가보자. 사건 진행형은 그래도 우리가 풀이를 해보면 좀 풀만한 문제들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좀 출제자가 문제를 낼 때 이 부분 좀 어렵게 낼 수 있어. 자, 4번 보면 어떤 정보가 있고 정보 X가 있고 이 녀석을 송신 신호로 가는데 얘가 0으로 가기도 하고 얘가 1로 가기도 한다. 그래서 이 0이 다시 0으로 가기도 하고 1로 가기도 하고 얘가 0으로 가기도 하고 얘가 1로 가기도 하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각각 가는 거에 대한 확률을 이제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일단 정보가 0하고 1로 갈 확률은 이 녀석이 0.4, 이 녀석이 0.2. 제시 자체를 확률로 하고 있지만 우리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그죠? 조건방을 그냥 확률 넣어도 되니까. 자, 0이 0하고 1로 갈 확률은 여기가 0.95. 그 다음에 이쪽이 0.05. 이렇게 된 거고. 1에서 0으로 가는 게 이제 0.05. 이건 반대. 여기가 0.5. 자, 이렇게 됐다. 그치?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정보 X를 전송한 결과 수신 신호가 1이었을 때 송신 신호가 1이었을 확률을 구하라. 빨리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고. 결국 문제가 나한테 물어본 건 송신 신호가 1인 거야. 송신 신호가. 조건이 수신 신호가 1이었을 때. 요거지, 그치? 그럼 얘를 빨리 말로 만들어. 말로 만들어서 수신 신호가 1인 거 분해. 송신 신호 1이고 수신 신호도 1인 거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 이거지, 그치? 되겠죠? 그럼 뭐 별거 없지. 얘들아, 수신 신호가 1인 게 뭐뭐 있어? 수신 신호가 이거. 여기가 지금 송신이고 여기가 수신이야. 수신 신호가 1인 건 요거 말하는 거잖아. 요거니까 1로 갔다가 내려온 거 아니면 밑으로 왔다 이렇게 온 거 이렇게 두 개 있겠지, 그치? 그대로 해주면 되죠. 뭐 수신 신호 1인 거 0.4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온 거 0.05
이렇게 있고, 또는 밑으로 갔다가 0.6, 그리고 1에서 1로 온 거 0.95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분 모자리에 오면 되고, 이 중에서 둘 다 1인 거는 요거잖아요. 요거. 요 녀석이 분자 자리에 한 번 더 들어가 주면 되겠지. 정답은 4번. 됐나요? 그렇게 맞추면 된다. 자, 넘어가 봅시다. 조금씩 난이도를 이제 올려보는 거야. 5번. 자, 5번 문제 보면 주머니에 1, 2, 3, 4, 5, 6이 들어있대요. 요거는 공부할 부분이 좀 있어. 자, 요거 별표 하나 칩시다. 5번 문제는 별표 하나 칩시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꺼낸답니다. 자, 여기서 3개를 꺼낸데, 3개를 꺼내는데, 공에 적힌 수의 곱이 짝수일 때 첫 번째로 꺼낸 공에 적힌 수가 홀수였을 확률. 자, 확률을 문제에서 먼저 제시해 줬는데, 뭘 구하라고 했냐면, 궁극적으로 물어본 건 첫 번째로 꺼낸 거, 우리가 A1이라고 할게. A1이 홀수일 확률을 구하는 거야. 조건이 뭐냐면, 3개의 공에 적힌 수, A1, A2, A3라고 합시다. A1, A2, A3가 짝수였을 때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간다? 밑에 거 A1 곱하기 A2 곱하기 A3가 홀수인 거 분해. A1이 홀수이고 A1 곱하기 A2 곱하기 A3가 왜 홀수지? 짝수라고 했는데? 짝수.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쵸? 그럼 이제 우리가 찾을 건 뭐다? 3개를 곱해서 짝수가 되는 걸 찾으면 된다 이거지. 그치? 근데 우리가 경우에서 우리가 정리를 했단 말이죠. 우리 3개의 숫자가 있어. A1, A2, A3가 있다고 하자. 이 중에서 우리가 합이 짝수일 때 하고 곱이 짝수일 때 이거 정리하고 있어야죠. 합이 짝수일 때 어떤 경우지? 합이 짝수인 경우가 어떤 경우야? 짝짝짝 또 짝홀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복습 안 한 거지. 우리 어떻게 복습했어? 합이 짝수가 된다? 홀수가 짝수게. 그렇지. 홀수가 짝수게 있다. 이런 얘기인 거고, 곱이 짝수는 짝수가 적어도 한 개죠. 이렇게. 그치? 그럼 지금 이 문제는 3개를 곱해서 짝수가 된다는 얘기니까 짝수가 적어도 한 개 있다는 얘기라서 여사건으로 갈 생각을 했느냐? 요게 중요해. 요게 중요해. 물론 이 문제는 여사건으로 안 하고도 풀 수는 있겠지. 3개를 곱해서 짝수가 된다는 게 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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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수, 짝수, 홀수, 홀수 이렇게 나눠서 풀어도 됐겠지만 우린 이런 방향으로 공부하지 않았거든. 쌤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야? 우리가 공부했던 방향성 그대로 공부를 계속 해줘야 된다고. 그래야 수능날 안 흔들린다고 했어.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가지 않고 여사건으로 빼내겠다 이거죠. 여사건으로 한번 해볼게. 분모부터 가보자. 분모. A1, A2, A3를 곱했는데 짝수가 됐어. 그러면 난 전체 확률 1에서 뭔 빼면 되는 거지? 전체 확률 1에서 3개가 전부 다 홀수만 나오는 경우를 빼주면 된다 이거지. 골라. 야, 어떻게 돼? 6개 중에 3개를 골랐어. 6개 중에 3개를 골랐는데 저기 홀수 중에서 3개가 나온 거지. 되겠나요? 오케이? 틀렸죠? 왜 틀렸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이름을 붙여줬잖아, 얘가. 그냥 동시에 3개를 꺼낸 게 아니잖아. 뭐 해줘야 돼? 원래는 얘가 있어야 되죠. 물론 이게 지금 약분돼서 없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단 말이야. 써줘야 된단 말이야. 써줘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분자도 한번 해보자. 자, 분자는 이제 어떻게 가면 될까? 분자. 분자. 첫 번째는 무조건 홀수가 나오고잖아. 나오고. 해봐. 첫 번째는 홀수가 나오고, 홀수가 나올 확률 얼만데? 나오고,
나오고 그 다음에 잘 봐. 그 다음 나오고 나온 상태에서 3개를 곱했을 때 뭐가 돼야 돼? 짝수가 돼야 돼. 이것도 여사건으로 갈 거야. 어떻게 하면 되죠? 빼버리면 되지. 전체 확률에서 뭘 빼면 돼? 홀수 하나 나갔어. 홀수 하나 나갔다 쳐. 어떻게 된다고? 나머지 5개 중에 2개를 골라서 배열을 할 건데 어떻게 배열된 거? 짝수 2개 중에서 2개가 나와서 배열된 거.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확률이 되겠지. 이런 방향으로 연습을 좀 하라는 얘기야. 우리가 여사건으로 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해도 답은 나와. 답은 나오는데 우리가 공부를 여사건의 방향성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한번 정리하자 이거지. 되겠죠? 정답은 안 적었네요. 정답은 안 적었네요. 정답은 답지를 보세요. 자, 알려줄게. 다음 6번 문제. 자, 6번 문제도 문제가 좋습니다. 자, 동전을 요건 유형적으로 괜찮은 문제예요. 동전을 한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자, 앞면이 나오면 플러스 1을 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오면 오타 같다 그지? Y축이겠죠. Y축. 뒷면이 나오면 또 플러스 1만큼을 가는데 요거는 X축 요거는 Y축 방향으로 1만큼 간다. 이런 규칙이 있다고 보고 첫 평면 그려놓자. 1, 4분면만 그리면 될 것 같지? 그죠? 이쪽으로만 가니까. 자, 이거를 계속 할 건데 X좌표 또는 Y좌표가 처음으로 3이 되면 그러니까 X가 3이 되거나 또는 Y가 3이 되면은 시행을 멈춘다. 중지.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에 표시 꼭 해야 돼. 여기 지금 어떤 표시가 있어? X3, Y3을 가면 중지하는 게 아니라 처음으로. 그죠? 이거 중요한 표현이에요. 박스 쳐놔. 처음으로 이렇게 되면은 멈춘다. 자, 문제에서 나한테 원한 거. 자, 문제에서 나한테 원한 거. 궁극적인 건 X좌표가 1일 확률을 원했고, 그죠? 조건이 뭐였냐면, Y가 처음으로 3이 될 때, 그러면 찾아보자. 우리가 찾아보자. 여기다가, 여기에 1, 2, 3 이렇게 해두고, 여기도 1, 2, 3 이렇게 찾아보지 뭐. 여기 잘 봐봐. 일단 Y좌표가 3이 되는 케이스 봐봐. Y좌표가 3이 되는 케이스가 지금 조건이었잖아. 그죠? 그걸 지금 분모에 적을 거거든, 우리가. Y좌표가 3이 되는 케이스는 얘하고, 얘네들 말하는 거야. 땡땡땡. 근데 얘네들을 다 할 수가 없지. Y좌표가 뭐라 그랬죠? 처음으로 3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지금 저기 있는 4개 점 중에 안 되는 애가 생겨. 그 안 되는 애가 누구야? 얘는 안 되죠. 왜냐면 얘가 된다는 건 결국 여기서 와서 됐거나 여기서 올라가서 됐다는 얘긴데. 그치? 여기서 만약에 왔다면 이게 처음이 아니고 여기서 왔다면 X가 3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중지가 됐어. 왜냐? X나 Y가 3이 되면 끝난다고 했으니까. 미쳤나 진짜. 그죠?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야. 될 수 있는 거, 처음으로 될 수 있는 건 결국 얘하고 얘 정도가 될 수 있겠다. 이거지. 그럼 얘가 지금 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올라간 거밖에 안 되는 거고, 얘가 될 수 있는 거는 뭐 한 칸이 오른쪽이 생기고 여기까지 갔겠지. 그러니까 하나씩 해보면 얘는 결국 뭐야? 우리 앞면을 동그라미라고 하고 뒷면을 X라고, 이런 거 고정관념인데, 그지? 뒷면을 X라고 치는 거. 뒷면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뒷면만 몇 번? 3번이 이렇게 나오는 방법이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얘는 뒷면 3번이 나오는데, 앞면 한 번이 낀 거지. 근데 그 앞면 한 번이 낄 때,
요 사이 어딘가에는 껴줘야 되는 거지. 만약에 XXX 동그라미면 이게 끝나니까 안 되잖아. 그지? 이거 안 되는 거죠. 또 뭐 있어, 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개랑 X 3개.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근데 이 규칙이 우리 이런 거 어디서 해봤어? 이런 거. 우리 이런 거 어디서 해봤니? 그런 거 해봤잖아. A팀과 B팀이 야구 경기를 하는데 꼭 뭐 몇 번째 경기에서 승리를 하고 경기가 끝날 확률 하면은 마지막에 꼭 걔가 이기면서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마지막 X는 제일 뒤에 나와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도 왜? 여기서 만약에 X5 하면 이미 여기서 끝나는데 또 갔을 수가 없고 얘도 마찬가지잖아. 5 하나 있고 X 이렇게 되면 5 그 다음에 가봤자 여기서 이미 경기가 끝났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X 2개와 5 하나는 뭐 상관이 없는데 마지막 X가 이렇게 되면서 끝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X 2개와 5 2개가 어떻게 배열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마지막에 X가 되면서 끝나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지. 얘야 뭐 상관이 없는 거고. 그래서 요 확률 더한 거 분의 X가 1일 때니까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 두 번째 거, 요 녀석이 이제 분자에 들어가면 된다. 근데 이거 확률을 계산함에 있어서 여기서 이제 독립시행이 한번 쓰여서 믹스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요것만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요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 결국?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잖아요. 확률은, 그죠? 2분의 1의 세제곱. 거기에 요 녀석이 배열되는 방법은 3팩 나누기 2팩. 그렇지? 그리고 마지막에 뒷면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지. 되겠어?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정답은 3번.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7번 문제는 별표를 2개 칠까요? 좋은 문제입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집합 a를 x, y가 지금 순서쌍인데 지금 조건이 뭐냐면 1보다는 x가 더 커. 그리고 x하고 y의 관계가 이렇고 n도 이렇게 생겼다. 뭐 이런 얘기. 둘 다 자연수고. 자, 이거 a에서 임의로 선택된 한 개의 원소 a, b에 대해서 b가 세마의 배수일 때 a하고 b가 같을 확률. 자, 문제에서 확률을 제시해 줬는데 뭐라고 제시해 줬냐면 a하고 b가 일단 같을 확률이야. 조건이 b가 3의 배수. 뭘 만들 건데? a, b를 만들 건데. 이렇게 된 건데 이 녀석을 계산했더니 얘가 지금 9분의 1이다. 이제 이런 얘기하고 있다. 그죠? 해야죠. 근데 이제 우리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이 문제를 보고 배수 판정에 대한 얘기가 나왔네? 그럼 빨리 뭐 해줘야 돼? 빨리 뭐 해줘야 돼? 저기에 있는 1부터 n까지 있는 숫자들을 빨리 나눈다. 뭘로? 3k 꼴과 3k 플러스 1 꼴과 3k 플러스 2 꼴로 나누어서 따져준다. 이거지. 이걸 하는데 n이 지금 3 이상이라고 하니까 n이 3일 때, 4일 때, 5일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공부 안 한 거야. 배수 판정에 대한 얘기 나오면 무조건 우리는 이렇게 분류해놓고 풀기로 했잖아. 맞나요? 이렇게 해놓고 찾아보자고. b가 3의 배수인 거 한번 찾아보자. 우리 여기다가 a하고 b를 이렇게 하는 거야. 요 경우부터 해볼게. 질문. 1부터 3k까지 있다고 봅시다. 1부터 3k까지 있으면은 3의 배수 몇 개예요? 1부터 3k까지 3의 배수. k개지 뭐. 3k를 3으로 나누면 되는데. k개란 말이야, k개. 그러니까 만약 이렇다면 얘가 될 수 있는 건 일단 k개. k개인데 그 k개가 3, 6, 9, 12, 땡땡땡 가서 3k까지 이렇게 갔다는 얘기잖아. 그죠? A하고 B의 관계는 이렇게 되는 관계면 돼. A는 특별한 정보가 없어. 그냥 B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만약 B가 3이라면 얘가 될 수 있는 건 몇 개야? 1, 2,
3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B가 6이면 얘는 1부터 6까지. 그러니까 결국 얘가 하나 정해지면 얘는 그냥 이 숫자의 개수만큼 있는 거야. 맞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될 수 있는 A, B의 순서상의 개수는 몇 개겠어? 첫 번째 B가 3일 때 몇 개? 3개. 그 다음 6개. 그 다음 9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3K개가 이렇게 있겠지. 총 순서상의 개수는 이게 몇 개인데? 3 앞으로 빼주면 1부터 K까지 합이니까 2분의 얼마? K, K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러면 계산해 볼게. 요거. 요 조건 관계를 맞춰서 한번 계산해 볼게. 쟤는 어떻게 할 거냐면 B가 3의 배수인 거 분해. A하고 B하고 같으면서 B가 3의 배수.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치? 맞습니까? B가 3의 배수이면서 나올 수 있는 A, B의 순서상의 개수가 몇 개라고? 이만큼. 2분의 3 곱하기 K, K 플러스 1개. 그 중에서 A하고 B하고 같으려면 3, 3, 6, 6, 9, 9, 12, 12, 3K, 3K. 몇 개라고? K개. 이거잖아, 이거. 그러면 이거 이렇게 약분되고 요거만 남은 거야. 근데 이거 이퀄 9분의 1은 아닌 거지. 우린 지금 뭐 했으니까? 3K 꼴인 것만 했으니까. 그럼 이거인 경우 다 해줘야 되겠지? 그죠? 근데 다 할 필요가 없지. 왜 다 할 필요가 없어? 3K일 때나 3K 플러스 1일 때나 3K 플러스 2일 때나 3의 배수의 개수에는 변화가 없죠. 그렇잖아. 똑같잖아. 그치? 그러면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 계산해볼까? 이거를 해서 얼마야 이거? 2분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2로 바꿔주고 K 플러스 1분의 1로 바꿔줬어. 근데 이게 9분의 1이 된 거야.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2분의 3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하면은 여기 3 되는 거니까 6분의 1이네. 그럼 K 값 얼마야? K가 5잖아, 그지? K가 5라고 해서 N이 5는 아닌 거지. N이 5일 수도 있고, 아니, N이 5래. K가 5면은 N이 얼마? 15일 수도 있고, 16일 수도 있고, 17일 수도 있는 거지. 18일 때 변하는 거지. 3의 배수의 개수가 변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N의 개수는 결국 뭐다? 15거나 16이거나 17이다. 이렇게 따져주면 된다. 이런 문제도.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 N의 합을 구하라고 했겠지. 되겠어? 이렇게 3개 곱하면 더하면 되는 문제. 좋죠, 문제가? 공부할 소재도 분명히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방향으로 만약에 조건방열 문제를 내면 얘는 B킬러로 낸 게 아닌 거야. 이건 준킬러로 낸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우린 지금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다 보지만 6평 이후에 약점 통달 가서는 이런 뉘앙스의 문제로만 조건방열을 공부한다. 앞에 건 이제 안 하고.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거지. 자, 됐어. 정리하고 우리 독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독립 볼게요. 8번 문제. 독립에 대한 얘기도 시험 문제 간혹 한 문제씩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점검은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원래 공부할 땐 독립을 이렇게 정리했었다고. 야, 우리 독립 정의할 때 개념에서 뭘로 정의했었어? 그때 누구 예를 들었지? 이게 매년 이게 달라. 매년 연예인이 달라가지고. 철이쌤이랑 누구랑 수지였어요. 수지. 우리 할 때 수지였어? 아, 그랬어? 우리 할 때 수지였어. 어쨌든 철이쌤이 점심을 먹는 것과 수지가 점심을 먹는 거. 그래서 이런 걸 독립이라고 한다 그랬지. 서로 영향을 전혀 끼치지 않는 거. 그래서 철이쌤이 밥을 먹을 확률은 수지가 밥을 먹었든 수지가 밥을 안 먹었든 상관없이 모조리 다 같다. 이게 원래 독립의 정의다 이거지, 그치? 이게 원래 독립의 정의인데 우린 독립의 정의를 이걸로 판정하지 않고 요 둘이 같다는 거에 연산법으로 판정을 한다. 그래서 PA 하고 PA와 B는 우리가 계산을 할 때 PB분의 PA 교집합 B 이렇게 된 거니까 얘를 저쪽으로 이제 보내주면
결론은 뭔가 결론은 A가 발생할 확률과 B가 발생할 확률의 곱이 A 교집합 B의 확률과 같으면 독립, 그렇지 않으면 종속. 이렇게 정의한다 그랬지. 그래서 독립이란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문제 어디에인가 이 식을 한 줄 써두고 나서 문제를 풀어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었고, 또 하나의 팁으로 이런 정리했었어.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면, 즉 철이쌤이 밥 먹는 거랑 수지씨가 밥 먹는 거랑 독립이니까 내가 밥을 먹는 거랑 수지씨가 밥을 안 먹는 거, 그리고 내가 밥을 안 먹는 거랑 수지씨가 밥을 먹는 거, 내가 밥을 안 먹는데 수지씨가 밥을 먹는 거 전부 다 뭐다? 독립이다 이거지. A, B가 독립이면 모조리 다 독립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개념 정의를 했었다. 맞죠?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오늘 확률의 계산 마지막 시간이잖아. 확률 마지막. 확통 1대 100이 끝인 거야, 오늘로. 통계는 이미 했으니까. 그래서 사실 확통을 이렇게 다 정리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거는, 물론 경순조 파트 1, 경순조 파트 2, 확률의 정의, 확률의 계산, 통계 이 5개에다가 우리 이제 확통 빈칸 넣기 하나 남은 거라 그랬잖아. 요건 이제 단원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 5개 단원 전체적으로 보면은 결국 경순조라서 어렵고 뭐 확률의 정의라서 어렵고 확률의 계산이라서 쉽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확통의 단원에서 분류가 들어가면 어렵고 분류가 안 들어가면 쉽고 결국 그렇게 결론이 난다 이거야. 이 확통은. 그치? 그래서 쌤이 개념 공부를 할 때부터 확통은 결국 누가 더 분류를 1차 분류, 2차 분류를 꼼꼼하게 잘 정리하느냐의 싸움이지,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독립의 개념이나 조건방률의 개념은 말 그대로 그냥 개념일 뿐이에요. 그래서 딱 그거 하나만 잘 체크하면 된다고. 자, 8번.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데 홀수의 눈이 나온 사건을 A. 딱 바로 쓰면 되지 뭐. A는 1, 4, 5. 그리고 6 이하의 자연수 M에 대해서 M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걸 B. B는 M의 약수. 이렇게. 그러면 M이 뭐가 될지 모르니까 사실은 M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에 대해서 우린 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 거지, 사실. 그죠? 그런데 A하고 B가 독립이 되도록 해라. 그럼 이 A와 여긴 이렇게 된 거고, 여기 지금 B들에 대해서 결국에 뭘 해라? 교집합을 또 구해봐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 그죠? 그러면 B도 우리 한번 쓰자, 여기다. 자, B. B는 뭐가 될 수 있어? 일단 M이 1이면 그냥 이렇게 된 거고, 그지? 맞나요? 그 다음에 M이 만약 2가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3이 돼도 똑같지? 1, 3. 이렇게. 5가 돼도 똑같네. 1, 5. 이렇게. 근데 4일 땐 좀 다르지. 4일 때 뭐야? 1, 2, 4가 돼야 되겠지. 이하의 약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6일 때는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게 B지, 이게 B. 그럼 B가 될 수 있는 건 몇 개? 하나, 둘, 셋, 넷, 6개 이렇게 있다. 되겠죠? 그럼 교집합이 각각의 확률과 같은 거를 이제 찾아주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한 개만 해볼까? 요거 일단 A일 확률은 얼마야? A일 확률은 6분의 3이니까 요거 2분의 1인 거지. 그리고 각각 B의 확률의 입장에서 보면은 얘는 B의 확률이 6분의 1인 것들이고, 요쪽에다 적은 거는 B의 확률이 6분의 2인 것들이고, 얘가 6분의 3일 때고 얘가 6분의 4일 때다.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럼 이 중에서 확인만 해주면 내 독립이 되는 거. 첫 번째 거는 안 돼. A의 확률이 2분의 1이고 B의 확률이 6분의 1인데 A 교집합 B가 누구야? 1이잖아. 그러니까 요 경우에 대해서는 A 교집합 B의 확률이 얼마인 거야? 1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지금 6분의 1인 거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의 곱이 얘가 되지 않잖아. 그러니까 종속. 독립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하나만 더 해볼게. 요것만 해볼게. 요것만. 자, 요거 보자. 얘를 B라고 했을 때 A 교집합 B의 확률이 뭐라고? 얘하고 얘의 교집합은 1이잖아. 1 하나밖에 없잖아, 여전히. 그러면 6분의 1. 이렇게. 그런데 A의 확률이 얼마야? A의 확률은 2분의 1이고. 자, 요거일 때 B의 확률은 얼마였어? 6분의 2였지. 그러니까 곱하면 약분해서 6분의 1이 되잖아. 이런 걸 뭐라 한다? 독립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인 거지.
곱해서 되는 거. 그래서 그런 거 찾아주면 되는 거죠. 찾으면 얘 찾았고 나머지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봐. 이거 다 안 돼요. 마지막에 또 얘가 됩니다. 그래서 2개예요, 2개. 그래서 m 값은 2하고 6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 이거지. 되겠죠? 독립의 정의에 대한 얘기 해봤고, 자, 그 다음에 독립의 정의를 가지고 이제 만든 연산 문제 하나 또 풀어보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이지.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을 S라고 하고 S의 부분 집합 A, B, C가 있는데 3개를 더했더니 S가 된대. 그러면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S란 얘기고 밑에 보니까 전부 다 확률로 돼 있으니 우리 이거 바꾸면 되겠다.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확률을 바꾸면 당연히 집합 계산하는 거랑 똑같겠지. A가 지금 2분의 1이라고 밑에 써 있어. A의 확률 2분의 1. 그리고 B의 확률은 3분의 1. C의 확률은 3분의 2. 그리고 마이너스. A 교집합 B. 이거 빼줘야 되는데 일단 써놓게. A 교집합 B 빼기 A 교집합 C 빼기 B 교집합 C 이렇게 해놓고 더하기 A교 B교 C 한 번 더 해줘야 되겠지, 그치? 이거 좀 이따 쓰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니까 A 교집합 B 하고 C가 서로 배반이래. 배반인 게 뭐야? 배반 사건이 뭐야? 배반이 두 녀석의 교집합이 있다 없다? 없다. 얘네들의 교집합이 없는 거야 이렇게. 그럼 생각해봐. A하고 B는 교집합이 이렇게 있다 치자 이거지. 이렇게 있다 치자 이거지. 요게 A고 요게 B야. 근데 요 녀석하고 C하고의 교집합은 없는 거야. 그럼 C는 일단 C가 될 수 있는 포지션은 3개 있겠다. 3개. C가 아예 이렇게 없거나 아니면 C가 A 쪽으로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C가 B 쪽으로 이렇게 있거나. 그래서 교집합이 생기지 않게. 어쨌든 A 교집합, B 교집합, C는 없는 거니까 일단 이건 없는 거야. 이런 얘기 하는 거네. 그렇죠? 그 다음에 다 조건 보니까 사건 A와 사건 B는 서로 뭐다? 독립이다. 여기다 쓸까요? A하고 B가 독립이라는 걸로 봐서는 빨리 써. A 교집합 B의 확률이 뭐와 같다? A의 확률 곱하기 B의 확률과 같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근데 문제 A하고 B는 있으니까 A가 2분의 1이고 B가 3분의 1이니까 일단 얘는 준 거야. 그죠? 곱하면 얼마? 6분의 1하고 준 거다. 결국 이제 얘하고 얘만 구하면 되는 건데 문제에서 이제 나한테 구하라고 한 것만? 에이, 뭐야, 나머지 그냥 계산만 하면 되겠다. P 뭐라고 했냐면 얘가 A 바 C라고 했고 더하기 P B 바 C라고 했네. 이렇게. 그럼 얘는 두 개 다 P C로 이렇게 통분은 될 거고 얘는 P 뭐야? A 교집합 C 더하기 얘는 P B 교집합 C.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를 구하라고 했는데 PC의 값이 지금 얼마고? 3분의 2로 알려줬으니까 결국에는 얘하고 얘만 구하면 돼. 근데 얘가 지금 여기하고 여기에 있다 이거지. 됐어? 끝났네요. 이거의 값이 지금 1이잖아. 전체 확률. 왜? 가에서 알려줬잖아. A 합집합, B 합집합, C는 전체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 확률을 모두 다 더하면 1이 된다는 얘기니 넘겨서 계산하시면 이 값이랑 이 값이 나오겠네.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되겠죠? 정답은 4번.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독립의 정의와 관련해서 두 문제를 일반 나열해서 찾는 문제, 교집합 찾는 문제랑 연산 문제랑 두 개를 한번 만들어 봤어. 코칭북에도 똑같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연습하시고. 알겠지? 자, 우리 이제 독립시행으로 넘어가 보죠. 자, 10번 독립시행 갑니다. 우리 앞에서도 독립시행에 대한 얘기는 정리했으니까 바로 문제 풀어보는데 10번 문제 좋은 문제입니다. 별표 하나 칠게요. 10번 문제는 별표 하나 치고 갈게. 한 개의 동전을 7번 던진대요. 자, 동전을 7개 던져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을 구하시오 했는데 가를 보니까 앞면 동그라미라고 할게. 앞면이 3번 이상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일단 출제자가 분류를 시키고 있지. 3번 이상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야?
3번이야, 4번이야, 5번이야, 6번이야, 7번이야. 자, 이런 얘기를 시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니까 앞면이 연속해서, 이것도 봐봐. 앞면이 연속을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야, 있다. 있다. 그럼 우리 이게 있다를 보고 또 무슨 생각이 든다? 몇 번 있다는 거야. 앞면이 연속해서 나오는 게 한 번 있다는 거야, 2번 있다는 거야. 한 번은 뭐 연속이 아니니까 빼고. 2번 있다는 거야, 3번 있다는 거야, 4번이 뭐야 이거. 그치? 이 경우를 결국 다 하란 얘기네. 와, 너무 많지? 딱 보면 이제 뭐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어? 여사건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럼 되는 거야. 그럼 되는 거야. 근데 1차 분류 5개를 줄이긴 좀 힘들 것 같고, 저거에 각각 관련해서 앞면이 연속한 경우가 그냥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앞면이 연속한 경우가 없는 걸 그냥 빼버리자 이거지. 이게 더 낫다 이거지. 되겠어? 동전 7개를 해서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이미 몇 개? 2의 7제곱계를 알고 있으니까 경우의 수 한번 세볼까? 한 2개 정도만 해보죠. 뭐 2개 정도만.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 3개. 앞면이 3번 나온 거. 앞면이 3번 나왔다는 얘기는 어디다 쓸까? 앞면 3번에 뒷면 4번이 나온 거지. 이걸 전체 배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라고? 7팩 나누기 3팩 4팩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이 중에서 내가 빼고 싶은 거는 앞면이 연속하지 않은 거. 앞면이 연속하지 않은 거 우리 어떻게 해? 뒷면을 먼저 배열하지. 그리고 끼워 넣는 거지. 뒷면을 배열하는 방법 한 가지. 뒷면 4개 배열됐으면 자리 몇 개 나와? 하나, 둘, 셋, 넷, 5개 나오나? 5개의 자리 중에서 3개 골라서 배열하는 방법 한 가지. 이렇게 해주면 되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이웃할 수가 없다. 이걸 빼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해주는 거야. 하나만 더 해볼게. 이번에 이거 해볼게. 이거 앞면이 6번 나오는 거. 그럼 이번에는 앞면이 6번 나오고 뒷면이 1번 나왔어. 얘가 배열되는 방법은 7팩 나누기 6팩이야. 이 중에서 뺄 거야. 뭐가? 뭘 뺄 거야? 앞면이 연속하지 않은 걸 뺄 거야. 근데 그럴 수가 없죠. 앞면이 6개, 뒷면 하나 나오는데 어떻게 앞면이 연속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어떤 식으로든 이웃하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빼주면 된다 이거지.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분에 내가 원하는 걸 집어넣으면 되는데 6건이 들어간 문제여서 문제가 좋았습니다. 오케이. 자, 이런 얘기. 정답은 1번. 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두 번째 문제도 좋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잘 만들어진 문제예요. 자, 11번. A 주머니에는 흰 구슬 2개. 자, 여기에 A 주머니에는 흰 구슬이 2개 있고 검은 구슬이 1개 있대요. 검은 구슬이 1개. 그리고 주머니 B. 주머니 B에는 흰 구슬이 1개. 검은 구슬이 2개가 들어있다. 1개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 3, 6. 그리고 나머지는 1, 2, 4, 5.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서 가죠 뭐.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고, 그죠? 6분의 2니까 얘는 3분의 2의 확률이. 그래서 3분의 1의 확률로 뭘 한다 그랬냐면 3의 배수가 나오면 A에서 하나를 꺼내고 A에서 1개, 3의 배수가 아닌 돈이 나오면 B에서 1개, B에서 1개를 꺼낸다. 이런 얘기 있고요. 그 다음에 주사위를 또 던지네. 주사위를 4번을 던진대. 주사위를 4번을 던져서 문제가 나한테 원하는 건 주머니 A에는 검은 구슬, 주머니 B에는 흰 구슬이 각각 1개씩 남아있대. 자, A에는 검은 구슬 하나, B에는 흰 구슬이 하나. 남아있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오, 그래? 지금 이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들었지? 주사위를 4번을 던진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4번을 던져서 A에 검은 게 하나가 남는다는 얘기는 흰 게 2개가 가야 된다는 얘기네.
일단 두 개 절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꺼낸다는 얘기고. 4번을 던졌는데 A에서만 흰 공 2개가 나가야 되고, 또 4번을 던져서 흰 개 하나가 남으면 여기서는 검은 게 4개 나가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결국.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결국 그냥 단순하게 뭐 하나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하면 되나? A에서 흰 공 나가. 그리고 또 A에서 또 흰 공 나가. 주사위 4번 던질 건데, 그 다음에 여기서 B에서 검은 공 나가. 그 다음에 다시 B에서 검은 공 나가. 이렇게 되면 4번의 주사위를 던진 다음에 그렇게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러면 해당 확률을 먼저 곱하자 이거지. 해당 확률을. A에서 흰 공이 나올 확률 얼만데? A에서 흰 공이 나올 확률. 일단 3, 6이 나와야 되잖아. A에서 한 개를 꺼내려면. 그래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3분의 1의 확률로 일단 A에서 한 개를 꺼내는데 그 중에 흰 공이 나가야 되거든? 그럼 얼마야? 3분의 2 이렇게 되겠지. 괜찮나요? 그 다음에 또 흰 공 나가자. 또 흰 공. 주사위를 던져서 이렇게 나와야 돼 일단. 그리고 한 개를 꺼내 또 흰 공이 나가? 아까 흰 공 하나 나가서 이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남았거든? 그럼 당연히 확률 얼마?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 다음 검은 공 내보냅시다. 3분의 2의 확률로 비주머니에서 하나를 꺼낼 건데 검은 공이 나가야 돼? 3분의 2. 그럼 검은 공 하나 나가서 이제 한 개 남았어? 그럼 또 3분의 2의 확률로 B에서 하나를 꺼내는데 2개 중에 하나 이렇게 된다 이거지. 이게 이제 해당 확률이지. 근데 여기서만 끝내면 안 되는 거지 결국. 이런 경우는 A흰, B검이 있는데 이 녀석들이 배열되는 숫자만큼의 개수가 또 있다는 얘기니까 결국 중요한 건 이 해당 확률에다가 뭘 곱해준다? 얘네들이 배열되는 경우의 수를 곱해준다. 얼마? 4팩 나누기 2팩, 2팩을 곱해줘야 된다 이거지. 근데 여기서 의심이 들 수가 있어. 풀다가. 어떤 의심이 들 수가 있냐면은 근데 이게 만약에 바뀌면 혹시 확률이 바뀌진 않을까? 라는 의심이 들 수는 있는데 만약에 의심이 들면 해보면 돼. 다 똑같이 나와. 다 똑같이 나오는데 의심이 드는데 안 하지는 말을 하는 얘기야. 왠지 찝찝해. 왠지 바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러면 몇 개를 더 해보면 되는 거야. 그럼 똑같은 걸 확인하고 가도 늦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정답은요. 243분의 8 나옵니다. 243분의 8.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12번 갑시다. 12번. 독립시행 문제를 보면 얘들아 이렇게 좌표를 찾아가는 문제 유형이 생각보다 많아. 생각보다 많아서 유형적으로 요 12번 문제 좀 기억해 주고, 쌤이 이거 지금 12번, 13번 연달아 만들어 놨으니까 요 두 개 연달아 풀어볼 건데 유형 좀 기억해 주고 시험 잘 나오니까. 그리고 코칭북에도 문제 똑같은 거 넣어놨으니까 연습 좀 해보시고. 알겠죠? 자, 가봅시다. 12번. 자, 시험 보면 주사위를 던져서 5 이상이 나오면 나왔네 벌써. 5 이상이면은 5하고 6이니까 확률 얼마? 3분의 1. 그죠? 이 3분의 1의 확률로 A를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플러스 이만큼, 그리고 B를 왼쪽으로 1만큼 이동을 시키고 4 이하의 눈이 나오면 확률이 3분의 2를 말하는 거고, 이럴 때는 A를 왼쪽으로 2칸, 그리고 B를 오른쪽으로 1칸 이렇게 이동하겠다. 주사위를 몇 번 던진다? 5번 던진다. 이 5번 던진다는 말을 보고 우리는 독립시행을 눈치를 챘고, 일단 시행이 많으니까 그죠? 눈치를 챘고 A, B 사이의 거리라는 말을 보고 빨리 절대값 처리를 했어야 되겠지? 요런 거 틀리면 안 돼. 이런 거 다 풀어놓고 틀리면 안 돼. 자, 요 녀석이 3 이하가 되도록 할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다 이거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할 건 하나밖에 없어.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오면 이런 확률로 이렇게 되고 이런 확률로 이렇게 되고 움직이는 건 알겠는데, 결국 주사위를 던졌을 때 5 이상의 눈이 몇 번 나오고 4 이하의 눈이 몇 번 나왔느냐가 문제인 거잖아.
그걸 알아야 계산을 할 테니까. 그래서 그게 핵심이야. 이 5번에서 분류가 된다는 거야, 이게. 5 이상. 5 이상이 뭐 몇 번 할까요? T번 나왔다. 그러면 4 이하는 몇 번 나온 거겠어? 4 이하는 5-T번 나왔겠지. 이렇게. 이 분류를 해놓는 게 핵심이야. 이 좌표 따라가는 문제는 이걸 해놓는 게 핵심이야. 그러면 위치는 나오는 거거든. 자, A의 위치 어떻게 됩니까? 5 이상이 T번 나왔으니까 요거잖아, 요거. 2칸씩 T번 간 거야. 2T만큼 가 있어, 2T만큼. B는 마이너스 1칸씩 T번이니까 마이너스 T만큼 가 있다는 얘기지. 그죠? 그 다음에 5-T번을 4 이하가 나왔어? 그럼 A는 뭐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칸씩 갔다고. 5-T가 이렇게. 그 다음 B는 어떻게 됐다? 플러스 1만큼 갔다고. 5-T가.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A는 어떻게 된 거냐면 A는 어떻게 된 거야? 2t 마이너스 2t. 그러면 4t 마이너스 10. 요만큼 가 있겠네. 위치가. 그죠? 근데 B는 마이너스 t니까 마이너스 2t에다가 플러스 5의 위치에 가 있을 것이다. 누가 더 앞에 있고 뒤에 있는 건 아직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를 빼서 절대값을 쳐주면 얘가 3 이하가 되는 경우의 수를 찾아주면 된다 이거지. 요거지 뭐. 이렇게 풀었어. 이렇게 해서 식을 만들어주면 t의 범위가 나오겠지. 계산 한번 해볼까요? 야, 요거 이렇게 하면 6t가 되고 첫 번째 문제니까 다 풉시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그러니까 마이너스 15. 절대값 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3부터 3 사이 이렇게 되면 되는 거고. 자, 15 양쪽에 더하자. 15 더하면 얘는 12 되고 얘는 18 되고 6으로 약분을 해주면 결국 t는 2부터 3 사이가 된다 이거지. 2부터 3 사이가 된다는 게 지금 t가 5번 중에서 몇 번을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 2번 아니면 3번이란 얘기네. 그죠? 그렇게 해서 확률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2번일 확률 어떻게 된다? 5번 중에 2번이야. 뭐가? 5 이상이 2번, 4 이하가 3번. 이렇게 쓰란 얘기지, 그치? 3일 확률은 5번 중에서 3번. 뭐가? 3분의 1이 3번, 3분의 2가 2번 해서 두 녀석 더하란 얘기죠. 되겠어요? 이렇게 독립시행을 구하시면 됩니다. 문제 괜찮았지? 자, 이렇게 하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제도 똑같은 문제야. 똑같은 문제, 그죠? 식도 세워보자고. 자, 13번 문제 보시면, X축의 양의 방향으로 1, Y축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X축이랑 Y축을 같이 놓은 거니까. 그죠? 봐봐. 규칙 1이 있고, 여기서 규칙 2가 있다. 그런데, 규칙 1은 X축의 양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규칙 2는 X축의 양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그렇게 갔는데, 규칙 나와 있네. 밑에 보니까, 규칙 1에 나올 확률이 얘가 지금 3분의 1이고, 확률이. 규칙 2의 확률이 3분의 2. 이렇게. 원점으로부터 5번 이동으로. 자, 5번. 5번의 이동을 해서 8,7에 도달한다. 뻔하죠, 문제가. 그럼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이 5번 중에 규칙 1이 몇 번이고 규칙 2가 몇 번인지를 빨리 나눠 놓는 게 중요하다고. 그지? 그래서 규칙 1이 t번, 얘가 5-t번 일어난다. 이렇게. 그러면 규칙 1에 의해서 t번 일어났던 규칙 1에 의해서 원점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됐다? 규칙 1은 x축의 방향으로 1만큼이니까 얘가 t, 로 갔을 거고 y축의 방향으로 2만큼이니까 얘가 2t만큼 갔겠지. 이런 식이죠. 규칙 2가 5-t번인데 얘는 x축의 방향으로 2칸씩이니까 2에 5-t번 갔다는 얘기고 y축의 방향으로 1만큼이니까 5-t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 됐어? 그래서 규칙 1과 규칙 2가 t번과 5-t번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다면 결국 나오는 건 10,
마이너 2t, t니까 마이너스 t. 이렇게. 끝났네, 뭐. t 얼마야? 2죠, 2. 8,7 가자고 했으니까, 그지? 여기 더 계산할 필요가 없네. t에 2 집어넣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됐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이 뭐가 된다? 5번 중에 2번이 3분의 1이 나오고 3분의 2가 3번 나오면 된다. 이게 답인 거지. 됐죠? 이렇게 푸는 문제고, 이 두 개도 같은 유형이니까 또 꼭 기억을 좀 해주면 된다 이거죠.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 14번입니다. 이 14번 문제는요, 점화식에 관련된 확률 문제여서 이걸 그냥 이렇게 4번을 내는 건 좀 그렇고, 이게 4번이 아니라 무한번이면 좋아. 이게 무한번 반복했을 때 A 주머니에 흰 공이 들어있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좀 괜찮은데, 일단은 어떤 문제인지 한번 알려줄게. 자, 여기 A 주머니에 여기 흰 공 하나랑 검은 공 하나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B 주머니에는 검은 공만 2개가 있다. 이렇게. A 주머니에서 1개를 꺼내가지고 여기다 넣는데, 이렇게. 1개를. 그리고 B에서 다시 꺼내가지고 여기다 1개를 넣겠다. 자, 이거를 한 번에 시행이라고 한다. 이걸 4번을 했는데 A 주머니에 흰 공이 들어있을 확률이야. 자, 확률이 뭐냐면 A에 자, 흰 공이 들어있을 확률. 자, 잘 들어봐. 어려운 문제기도 하고, 우리 지금 확통이 내신에 들어가는 학교들은 좀 더 잘 봐야 되고, 평가원에서까지 낼 것 같지는 않아, 사실. 예전엔 기출문제긴 해. 사관학교나 이런 데 나왔던 문제인데, 이게 이제 점화식에서 활용을 많이 하는 점화식이 빠지면서 이게 없어지나 싶어. 근데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게 수열의 극한에 또 나오거든. 무한대로 가는 점화식이. 그래서 한번 봐두긴 하고, 평가원 모의고사 보고서 또 얘기하면 되니까. 자, A에 흰 공이 있는 경우를 일단 생각을 먼저 해보자. A에 흰 공이 있으려면은 2가지 방향성이 있어. 어떤 방향성이 있냐면, 흰 공이 갔다가 다시 흰 공이 오면 돼. 그럼 A에 흰 공이 생겨. 원래 있게 되는 거야, 한번 시행했을 때. 아니면 검은 공이 갔다가 그냥 검은 공이 와도 돼. 그죠? 근데 사실은 검은 공이 갔다가 흰 공이 와도 되는데, 이쪽에 흰 공이 없기 때문에 검은 공이 가면 흰 공이 올 수는 없어. 그럼 결국에는 이 2가지 경우가 있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게 봐봐. 한 번에 시행을 했을 때 A에 흰 공이 생기려면 이 경우 아니면 이 경우지. 그렇죠? 그럼 이 경우가 어떻게 돼? 이 경우가 흰 공이 가. 2분의 1이야. 흰 공이 갔어. 갔다가 다시 흰 공이 와. 그거는 3분의 1이야. 이런 경우지. 그 다음 또는 검은 공이 가. 2분의 1이야. 그럼 검은 공만 3개니까 검은 공이 올 확률은 1인 거야. 이렇게. 한 번에 시행해서 A에 흰 공이 있을 확률이 이건 거야, 이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행 2부터가 문제야. 2번을 한 거잖아. 2번을 한 거면 흰 공 갔다 흰 공 오고, 흰 공 갔다 흰 공 오는 경우가 있고, 흰 공 갔다 흰 공 오고, 검은 공 검은 공 갔다 검은 공 오고, 이게 있고. 그러니까 경우 수가 몇 개야? 4가지죠, 4가지. 그러니까 여기서 확률을 구해야 되는 게 일단 4가지 나오겠지? 그렇다 치자 이거야. 그럼 시행 3은 제곱으로 가는 거잖아.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 했어? 시행 4를 구하라고 했지. 결국 16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16개. 너무 많죠. 물론 의지의 한국인. 다 쓰면 되긴 돼. 물론 그 안에도 숫자들이 거의 다 비슷비슷하니까 뭐 규칙을 찾아서 갔어도 되는데, 사실 이 문제는 점화식을 작성할 수 있는 문제였던 거야.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그럼 봐보자. 점화식을 작성하는 요령 1번 어떻게 한다고? n번이 진행된 결과를, n번 후 결과를 설정합니다.
발견적 추론에서 이거 알아야 되는 내용이야. 수열에서.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정리를 합니다. n번 후 결과를 설정한다. n번이 지났어. n번이 지났을 때 A에 흰 공이 들어있을 확률을 Pn이라고 할 거야. Pn이라고 할 거야. 어떤 식으로든 흰 공이 들어있으면 결과는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된다는 얘기야. A에 흰 공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있다는 얘기야. 왜? 흰 공만 2개 있을 방법은 없으니까. 그죠? 흰 공이 전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흰 공이 2개 있겠어? 아니면 1-pn. 즉, 흰 공이 없어. 그건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야? A에 흰 공이 없어? 그러면 검은 공만 2개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야. 맞죠? 흰 공이 갔다 검은 공이 온 거야. 이해가요? 요런 얘기인 거지. 그리고 한 번을 더 하자 이거야. 그리고 한 번을 더 해서 A에 흰 공이 생기도록 만들자. 자, 이 경우 갑니다. 이 경우. 지금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한 번을 더 해서 A에 흰 공이 생기려면 이렇게 가던가 이렇게 가면 되지. 맞죠? 흰 공이 가. 그리고 흰 공이 와. 이렇게 되면 돼. n번치의 결과는 이미 나온 거야. 나온 거야. 거기에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A에 흰 공이 있으려면 흰 공이 갔다 흰 공이 오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야 된다? 검은 공이 갔다가 검은 공이 오거나 이렇게 돼야 돼. 또는 n번째까지는 없었는데 n번째까지는 흰 공이 없었는데 한 번의 시행의 결과 A에 흰 공이 생기면 돼. 어떻게 하면 된다? 검은 공이 가. 그럼 저쪽에 검은 공 2개와 흰 공 하나가 생겨. 거기서 흰 공이 오면 돼. 맞죠? 결국 관계식 작성을 할 건데 관계식이 어떻게 작성되냐면 이 얘기야. n 플러스 1번째의 시행 결과 A에 흰 공이 있을 확률이야 이게. n 플러스 1번째의 시행 결과 A 주머니에 흰 공이 있을 확률은 n번째에 흰 공이 있고 n번째에 흰 공이 있고 흰 공이 갔다가 흰 공이 왔거나 n번째에 흰 공이 있고 검은 공이 갔다가 검은 공이 왔거나 n번째에 흰 공이 없고 검은 공이 갔다가 흰 공이 왔거나 이게 전부이다. 이렇게 점화식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6분의 1pn 더하기 2분의 1pn 빼기 3분의 1pn이 있고 이렇게 곱해서 플러스 3분의 1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6분의 3이잖아. 얘는 6분의 2고 그럼 이거 빼면 6분의 1이고 6분의 1이니까 6분의 2겠다. 그치? 그래서 점화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결론. Pn 플러스 1은 3분의 2 Pn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점화식을 작성해 놓고 우리가 P1의 값은 알고 있으니까 집어넣어서 P4를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쓰면서. 이해가요? 요런 문제도 어렵지. 점화식 작성하는 건 원래 어려워. 그래서 쌤이 1대100에 지금 넣을까 아니면 약정통달 가서 할까 하다가 맛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넣어봤어. 뒤에 코칭북에도 비슷한 문제를 하나 넣어놨으니까 한 번 더 복습을 해주고 이런 유형도 있구나 라고 좀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확률의 계산을 모두 마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마지막으로 우리 확률에서 이제 기본 개념으로 해야 되는 건 다 한 거야. 경순조 파트 1, 경순조 파트 2, 확률의 정의, 확률의 계산, 통계 다 했고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싹 합쳐서 빈칸 넣기로 나왔던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할 겁니다. 알겠죠? 자, 고생했고 다음 주에 보시죠. 안녕.